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2012년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1980선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 해외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 증시는 역시 살얼음판 증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당장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미뤄진 상황이고 코스피가 2000선에 다가오면서 현저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17거래일 연속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네, 코스닥은 닷새 만에 반등하는데 현재 1.4% 정도 오르면서 48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증시 전략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번 주 집중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인데요. 전자결제주와 엔터주, 게임주 위주로 상승하는 코스닥 시장이 더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1984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0.14% 상승한 198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1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죠. 기관도 여기에 매수에 힘을 보태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기관은 4억 원 정도, 외국인은 한 882억 원 정도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479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45% 상승한 48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234억 원 정도, 외국인은 195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0전 오른 1,075원 1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미국 재정절벽 문제가 연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1,070원대 중반 흐름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연말이라서 원달러 환율 흐름을 조사해보니까 지난 5월 고점 대비 1,185원과 비교하면 1,110원 정도 내린 수치고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한 70원 정도 내린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한적인 등락이 이어지면서 올해 원달러 환율은 1,070원 선은 지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74원 5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오전장과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오전장에는 나머지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었지만 포스코는 빨간불과 또 기아차도 빨간불로 바꿨습니다. LG화학이 1.3% 빠지면서 33만 3천 원입니다. 네, 신한지주가 1% 오름세며 한국전력이 3% 빠지면서 28,950원, 현대중공업이 1.4% 내리면서 24만 500원입니다. SK하이닉스도 조금 조정받고 있네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SK 브로드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중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눈에 띄게 4% 급등인데요. 17,100원. CJ 오쇼핑과 서울 반도체가 각각 1%대 오름세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1.4%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이면서 92,200원입니다. 네, 동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포스코 ICT가 5% 급등하면서 7,770원. GS 홈쇼핑이 2.6% 상승세입니다. 149,400원. SM이 8.5% 급등하면서 41,900원입니다. 네, 오늘의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특히 삼성전자가 사흘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1.9% 오르면서 147만 원입니다. 그동안 쏟아진 악재들이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0.9%, 0.2%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전기는 각각 다른 움직임인데요. 삼성전기가 2% 빠지면서 10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99,800원, LG이노텍은 0.3%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82,100원입니다. 전기전자주들의 급등세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의 경제 민주화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와 KG모빌리언스는 상한가, 다날도 상한가네요. 인포뱅크와 SBI 엑시즈, KG 이니시스도 각각 6%,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후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는 각각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3% 오름세고요. 안철수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써니전자만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우성사료와 또 안랩, 미래산업 각각 1%,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조금은 혼조세입니다. 보령메디앙스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림세인데요. 보령메디앙스가 6% 급등, 반면 이지는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이어서 대선 후에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과학기자재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과학과 또 영인프론티어는 각각 상한가, 서린바이오는 3.5%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부의 부활 기대감에 과학기자재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정부의 게임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위메이드 게임비 각각 11%, 6%, 7% 강한 움직임인데요. 게임주가 정부의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평가에 동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M을 시작으로 오늘 엔터주도 좋은 흐름입니다. SM이 8.5% 급등하면서 41,900원, YG엔터테인먼트도 5% 오르면서 61,000원, KST도 1%, 각각 엔터주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엔터주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는 SM입니다. SM이 내년 소녀시대의 정규 앨범 4집을 앞두고 활동한다는 소식이 강세인데요. 내년부터 소속 그룹들의 글로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매출에 영향을 끼칠 전망인데요. 8% 오르면서 41,850원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중국인 입국자의 증가로 실적 개선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오르면서 17,100원입니다. 다음 특징주는 두산입니다. 두산이 네오홀딩스의 인적 분할 영향이 미미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3% 빠지면서 11만 8천원입니다. 반면 시제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결정 소식으로 10% 오르면서 7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호재를 겹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4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5% 빠지면서 21,300원. 여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현물, 선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투신권의 매물이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인데요. 오늘 장의 수급과 업종별 흐름 모두 살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연내 합의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분,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해외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미국 시장이 좀 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좀 금요일 날 좀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된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말씀드린 지수의 1975포인트는 좀 계속 지켜주는 그러한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 시장의 흐름의 원동력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강한 반등이죠. 한 2% 정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에 하락했던 부분 한 절반 정도는 좀 만회가 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수급적인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17거래 연속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바로 투신의 매도세, 환매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과 기금에서도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오늘의 또 그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외국인들의 이러한 선물 쪽에서 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00계약 정도 매수가 유입되면서 프로그램 쪽 매수가 유입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좀 들고요. 말씀드린 1975포인트와 2000포인트 사이에서 연내 그러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거래일 한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구간, 그러한 기간 동안 지수의 좀 큰 폭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좀 적다고 좀 판단이 들고요.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지금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기 가스 업종에 대해서만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지금 전기 가스 업종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전기 전자라든가 초반에
장 초반에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았었는데요. 점점 갈수록 전기전자 쪽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통신, 금융 뭐 이러한 쪽으로 계속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상황은 기관에 좀 매도가 좀 나오지만 여전히 좀 매수의 그러한 흐름은 수급 상황은 좀 괜찮다 양호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 부분인데요. 거의 6조 원에 좀 육박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배당 이후에 그러한 매수세가 좀 청산이 될 것이냐, 매도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한 가지 좀 우려 사항이 좀 있긴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일단 전략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좀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전기전자에 대한 그러한 흐름들,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반등이 됐고, 코스닥의 그러한 IT 부품주들도 강하게 반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터치패널 쪽의 SMAC이라든가 PCB 쪽에서의 BH라는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파트론이라는 이러한 종목들은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부분에 전혀 좀 문제가 없는 그러한 섹터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화장품 종목이라든가 타이어 관련 쪽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쪽은 계속 관심이 지속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AVCNC의 이러한 흐름을 좀 보고 제가 이전에 코스닥 쪽에서의 이제 하락 부분 계속 전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왔지만 이제는 지난주 바로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강했던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해서 반등을 노리고라도 접근할 수 있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늘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엔터 모바일 게임주들의 그러한 또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로 밸류 부담이 축소가 됐다는, 줄어들었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일전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이 그렇게 들고요. 그 전자결제 섹터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경제 민주화 수혜다 이유적인 부분을 그렇게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드 인하 수수료,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카드 인하료 수수료가 인하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또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내년에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산업의 트렌드를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임을 다시 한번 오늘 좀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날이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약주나 이런 쪽도 계속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관심이 가능하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오늘 시젠 같은 경우 거의 아까 상한가까지도 근접을 했었는데요. 철저하게 성장성과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수급이 또 유입되는 이러한 종목들을 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내년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섹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러한 그 전략 부분은 기존의 그 전략 그대로 연말까지는 그대로 제 주식 비중을 계속 한 80% 정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대로 좀 유지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그런 강했던 섹터들의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 이상의 그런 의미도 좀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쪽은 물론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하락한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년을 보고 이러한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 쪽에서는 IT와 자동차 쪽은 여전히 그 축을 중심으로 한 상태에서 최근에 IT 자동차 쪽의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쪽을 좀 중심으로 축을 좀 둔 상태에서 다른 여타의 금융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종목별로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라고 가장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외국인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이러한 섹터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지속이 되는 이러한 섹터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말까지는 그 전략을 유지하고 대신에 아까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 차원에서는 현재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굳이 또 주식을 강하게 또 연말까지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은 또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전략이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뭐 연말까지 좀 관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사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딱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수가 나중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점에서 다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은 일전에 그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에게만 감세 혜택을 연장하자는 이른바 스몰딜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이는 베이너가 주장한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앞서 베이너 의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게 세금을 인상해 3천억 달러의 조세를 걷고 100만 달러 이하에게는 감세 혜택을 연장해주자는 플랜 B를 제시한 바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내부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플랜 B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엔화 약세 유도에 대한 의지를 재강조했습니다. 아베 총재는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행이 영국과 미국의 통화 절하 움직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엔화가 달러에 대해 약 90엔 정도 약세를 보여야 일본 수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이어서 미국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엔화는 불가피하게 강세일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2005년 이후 다시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섰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 1월에서 11월 말까지 중국 시장에서 총 119만 8,194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2005년 중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점유율 11%를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점유율 10%를 돌파하며 현대 기아차는 폭스바겐, GM에 이어 3위의 성과를 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일본은행이 예상했던 대로 추가 통화 완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환율 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해지게 되는데 다음 총리를 맡게 되는 아베 총재가 또 90엔대 환율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국내 기업들 얼마나 타격이 있겠습니까? 예.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끄는 이제 자민당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앞선 거둠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 2% 설정과 그리고 이제 정부와 이제 일본은행의 어떤 협력 강화책, 그리고 이제 무제한적 양적 완화나 일본은행의 건설국채 직매입 등의 어떤 선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책 변화와 함께 최근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등 아무래도 이제 무역 대국의 어떤 자존심 구기고 있는 현상 고려했을 때 향후 이제 엔화 약세는 추세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저희 삼성증권은 일단 2013년 엔달러 환율 전망을 이제 기존 83엔 정도에서 지금 90엔으로 일단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상승 정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엔화의 어떤 역사적 평균이 한 91엔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 변동성 감안할 경우에 한 117엔 수준까지 이제 약세가 진행될 수 있음을 한번 상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 리서치 센터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분석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100엔 수준까지의 어떤 엔화 약세는 이제 한국 기업 어떤 펀더멘탈에 별다른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과거와 비교 시에 그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일본 기업 대비 어떤 기업 경쟁력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업 어떤 경합관계상 해외 그 시장에서의 어떤 경합관계상 아무래도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주요 생산 기지가 해외로 많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 역시 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한 110엔대까지 어떤 그 엔화 약세가 계속될 수 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부정적 영향이 좀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6% 정도 감소할 수가 있고요. 항공, 그리고 이제 철강, 그리고 자동차, IT 순으로 일단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엔화의 어떤 추세와 맞물려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로 재협상이 미뤄진 상황인데요. 재정절벽 협상 문제 일단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자를 떠나서 언제쯤 되느냐의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연내에 타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한 주는 뭐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 타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의문이 좀 판가름 나는 한 주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이제 공화당이 뭐 증세보다는 이제 세제 개혁이나 뭐 사회보장 공제 축소를 통한 어떤 세수확충 주장해왔다라면은 이제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이제 오바마 대통령 측과 이제 협상이 진전되면서 어떤 증세에 대한 어떤 조건부 수용 의사가 제시되는 등 좀 연내 협상 타결의 어떤 여지가 많이 좀 형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전주 확인했듯이 뭐 협상 교착 상태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수정 협상안이었던 플랜 B 제안했지만 뭐 오바마가 거부하겠다. 그리고 하원에서도 이를 뭐 강행 통과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은 뭐 공화당 내에서도 좀 뭐 지지 부족 이유로 해서 뭐 크리스마스 이후 시점으로 좀 연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이제 글로벌 증시는 이제 재정절벽 협상이 이제 연내 타결은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퍼지면서 그런 실망감에 좀 글로벌 증시 전반이 좀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시점인 한 27일부터 한 31일까지 5일 정도가 이제 협상의 중요한 어떤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고요. 이때 다시 협상은 재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좀 연내 합의 가능성을 일단은 좀 낮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극단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충격보다는 현재 어떤 우리 증시의 어떤 낮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계속돼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좀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시장 극단적 침체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결국 이제 우리 증시 포함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향방은 재정적인 예. 연내 합의 여부가 뭐 어떻게 결정되는 거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연내 합의 가능성은 좀 일단은 낮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협상 1차 데드라인은 일단은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인 이제 27일부터 31일까지의 어떤 기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이제 합의안이 도출이 된다라면은 이제 내년 1월 1일 뭐 재정적인 현실화를 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 측면에서는 이제 합의 전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좀 많이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 뭐 심화가 될 수 있고요. 만약 기간 내 합의가 도출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뭐 베스트 시나리오 전망대로 한 2,000포인트 상승 돌파할 수 있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어떤 시장 상승장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제 연내 타결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이제 최종 데드라인이 내년 1월 3일 그러니까 신년 연휴 이후에 이제 미국 행정기관들이 이제 새로 이제 신년 업무 시작하기 전 시점으로 좀 이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때까지라도 이제 합의안이 도출이 된다라면은 실제 이제 법 집행이 합의한 대로 변경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충격은 완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실망감에 따른 어떤 조정 이후에 어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좀 강한 회복세를 예상할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하지만 뭐 큰 틀에서의 어떤 총론적인 합의만 제시가 되고 구체적인 어떤 강론이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단기 반등의 어떤 여지가 다시 확보되고 있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대피 전략을 좀 짜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을 알아보고요. 증권사 지점의 추천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김관수 과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네. 경영권 분쟁에 따른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종목에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최근에 그 2대 주주인 독일의 신들러의 지분 확대 소식과 함께 경영권은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다소 좀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 아무래도 투자자분들도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현대 상선을 통해서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좀 방어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다소간의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루어졌던 유상증자도 구주 청약률이 94%에 달하는 기록을 경신을 했고 또 그 유상증자의 남은 물량도 전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좀 눌림목의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횡보 현상은 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소간의 이런 경영권 이슈가 좀 더 지속되면서 주가는 좀 상승폭을 좀 키워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수 가격은 지난주 때하고 비슷한 11만 원대로 지금 잡아드렸었는데요. 현재 목표 가격은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13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권인 12만 원과 11만 원 이 사이에는 좀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소간에 좀 쉬는 현상이 눌림목 현상이 좀 발생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오늘 조종장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경기 방어주입니다. 예. 현대백화점을 오늘 좀 들고 나와봤는데요. 네. 최근에 유통주라든지 의류주들이 이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들이 조정받고 있을 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현대백화점도 최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 한 1%에서 2%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견조하게 21선을 받치면서 아직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년보다 또 특히 일찍 찾아온 추위 덕분에 의류 쪽에서의 매출 실적이 기대되기도 하고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2010년에서 12년도에 그 백화점의 신규 출점에 따른 그 기대 실적도 향후에 나올 실적에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최근 영업이익이 63% 정도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도 좋은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10거래일째 외국인의 수급이 신매수로 10거래일째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015년에는 경기도 성남 판교와 수원의 광교 쪽에서도 신규 점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또 그 롯데와 신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에 또 신규 진출한다는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현재 가격이 지금 15만 6천 원 정도 가격권에 있는데요. 21선 위에서 밑꼬리를 달고 강한 양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짧게 17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1선이 훼손되는 구간대인 20주선이 훼손되는 구간대인 14만 5천 원 정도 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소비자 심리지수를 제외한다면 다른 지표들이 모두 호조를 보였지만 재정절벽 협상 연내 타결이 불가능하다라는 불안감 속에 3대 지수가 거의 1% 정도로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네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그 플랜 B라는 것을 표결하려고 했는데 표결을 철회를 했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충격이 오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공화당이 서로 타협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감세한 만큼 그냥 통과되기를 좀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공화당에 철회되면서 약간 불안 심리가 커졌고 부자 증세뿐만 아니라 일반인 99%에 대한 감세안마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약간 짓누르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시장에는 큰 문제 없을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만났었는데요. 그때 성명서를 발표했죠. 중산층 감세안이라도 연장하자.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5만 달러 이하에 대한 그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감세안 먼저 통과시키자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번 재정절벽에 대한 부분은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증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증세에서 부자 증세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재정절벽의 옵션 정도가 마치 그것이 주가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패키지로 해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좀 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40만 달러가 연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 이것도 처리하면서 결국 처음으로 공화당이 원했던 거 부자 증세는 나중에 협의하고 일반인들에 대한 감세에 대한 부분을 통과시키자라고 했던 부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이 부분만큼은 아마 해결될 기미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아시아장들은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일왕 탄생일로 해서 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니케이 10만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시아권은 대부분 다 플러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자가 됐습니다. 현선물에서 매수라고 하는데 현물에서 940억, 선물에서 거의 뭐 2,810개 정도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시장은 일단 하락보다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역시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압도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도는 개인 마냥 910억 매도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매수로 좀 전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 종목 업종별 모습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보시면은 개인들은 전기가스업이나 유통, 건설업을 제외하고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은행과 전기가스업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전기가스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특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기관에서는 투신이 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투신의 매수가 좀 약한 것이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심 종목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4%대 하락률 보이는데 오늘은 거의 뭐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상위 종목에서는 지금 원자재 관련주의 고려아연이라든가 보험주들,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하락도 뭐 그렇게 크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전에 석유화학 종목들이 한 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낙폭을 좀 줄여서 1.5%대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았을 때 시장 막판까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증시도 한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떠한 전망이 나오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에 따른 전략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악재는 딱 하나 남았죠. 재정절벽 하나 남았습니다. 재정절벽도 사실 그 부자 증세를 제외하고 정말 중요한 일반인들 감세안만 터결돼도 시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6일 이후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시장은 거래일수록 그렇게 많게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사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11일까지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의 영향 또한 그 영향권에 있다라고 봤을 때 시장은 상승의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는 그 환율 절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지 미국계 자금이 지금 꾸준히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계 자금은 그 지난번에 들어간 영국계 자금하고 좀 다르죠. 롱포라 그래서 오랜 동안 그 기간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본다면 결국에 와서는 이번 마지막에 연말에 랠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연초에도 그 기대 심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작용하면서 추가적 상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절벽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만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17거래일째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도 한 1,8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네. 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일단 재정절벽 이슈에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뭐 다만 그 유럽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뭐 급등하는 양상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세계 증시 자체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을 좀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거에 따른 우리나라도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또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나라 장세에도 여전히 오늘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난주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재정절벽 이슈가 있어서 뭐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코스피 지수에 크게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4%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무려 시총액에서 한 20%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당연히 지수는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들을 봤을 때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그거죠. 외국인들이 물론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인데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탄탄한 매수세를 좀 뒷받침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 조금이라도 우려가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거기서 많은 물량들이 또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장에서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뭐 1% 넘게 상승하고 있으면서 지수 자체가 0.15%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는 그렇게 뭐 강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게 되면 실제 체감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900선 밑에 머무르고 있는 결과나 예.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수는 흔들고 있지만 말 그대로 여타 종목들 펀더멘털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에 한다거나 나쁜 종목들은 또 역시나 내려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주 그렇게 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삼성전자에서 대거 매도 차익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전체 장세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는 물론 콜옵션 부분에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현선물 동반하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권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펀드 환매 요소가 좀 가장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이사항을 보게 되면 일단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반대의 양상들을 보였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역시나 그 연말을 앞두고 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말 그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전자결제 그리고 엔터주들이죠. 그런 것들이 시가총액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말 그대로 지수 자체는 굉장히 부진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반 코스닥 장세가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 제고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매도세는 코스닥에 대한 매도세는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도 보게 되면 또 역사적 저점에 그렇게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오늘 반등의 요소를 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매년 있는 일이지만 연말 같은 때 이런 중소형주들의 그 실적 자체가 굉장히 실적이라기보다는 수급 자체가 굉장히 꼬이기 시작하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말 그대로 1월 달부터는 또 다시 한번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너무 단기적인 과대 낙폭, 무려 500포인트 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480선, 그 이전에까지 470선이죠. 지난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와 함께 동반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1월 효과는 내년에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정절벽 우려가 선반영됐고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높아질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다면 그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 오늘은 어떤 관심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시장과는 전혀 좀 상관이 없는 종목입니다. 뭐 항상 제가 그래왔지만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인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한국 타이어에서 이제 인적 분할화,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랑 그리고 한국타이어라는 자회사로 분할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러니까 자산 가치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저점 한 15,000원 부근에서 지금 2만 원대까지 오늘 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자회사들이 이건 지주사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얼마만큼 잘하는가에 따라서 말 그대로 실적이 주가도 달라지게 되죠. 말 그대로 지주사니까요. 그래서 그 자회사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타이어라든지 아니면 아트라스 BX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의 지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역시나 저평가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자산가치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도 봐야 되는데 아트라스 BX 지분이라든지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지분이라든지 거기다가 이 회사가 가진 그냥 단순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가격은 한 40% 디스카운트 된 가격입니다. 근데 이미 시장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안 올라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상 작업이 좀 남아있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타이어의 지분이 20%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현금성 자산이 빠져나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빠지게 되고 한국타이어의 지분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일단은 한국타이어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타이어의 실적 자체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에게는 더 큰 긍정적인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충족시키는 그런 투자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사실상 이 주가지수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지주사의 주가지수 자체가 뻥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언제 그 지주사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는 단기적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2,5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7,8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코스닥 종목들 1월 효과 모멘텀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 좀 관심을 둘 만한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에도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 미디어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방송이 진짜 되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면 그 디지털 미디어 관련주들이 미리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냐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아날로그 방송을 이제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편함을 지금은 못 느끼지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부랴부랴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어떤 것이 뭐 이렇게 바뀐다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블랙박스가 뭐 의무화 된다. 지금 의무화 되진 않았지만 의무화가 돼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고 매출이 일어나게 되죠. 과거 셋톱박스도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셋톱박스가 뭐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고 미디어 관련주들 보게 되면 특히나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지금 포트폴리오 보여있는 KMH라는 그 방송 송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내년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1월 효과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실적이 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성규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은 어떤지 수익률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 꽤 많았죠. 더존비존,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틸, 신도리코, 그리고 SKCNC까지였는데요.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뭐 수익을 내고 있는데 더존비존이 한 3.5% 정도, KMH와 이크레더블 마찬가지고 대양전기공업이 한 4% 정도 손실 중이지만 오늘 장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뒤에 AS 받아라 보도록 하고요. 세아베스틸은 현재 16% 두 자릿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도리코는 현재 3% 정도,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SKCNC 역시 3%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먼저 손실 좀 나고 있는 대양전기공업부터 AS를 받아볼게요. 하지만 오늘장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지난주에 장중에 그 손절가를 터치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그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보다 상승 탄력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팔게 되면 그때 말씀을 분명히 드릴 거고요. 네. 지금 같아서는 이제 보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우선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자동 안전화장치 그런 것들이 의무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 실적이라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부랴부랴 그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고 역시나 기업 가치상으로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 중에서 조금 AS가 필요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다 수익을 내고 있어서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배당이 얼마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종목들 중에서 물론 펀더멘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을 목적으로 좀 베팅한 것이 있죠. 그래서 네. 배당을 받자는 게 아니라 배당 전에 팔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건데 바로 네. 신도리코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휴장인데 일단은 목요일장이 배당락이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일단은 수요일까지 보유를 하고 제가 수요일날 나오지 않더라도 수요일날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아니면 오늘 상승했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는 수요일날 매도 차익 실현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은 이제 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한 가지 지난주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SK 이제 CNC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AS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모멘텀으로 가는 장세고 사실상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모바일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미약하게나마 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되지 않은 거고 기대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단기적으로만 좀 추천을 드렸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중기적 관점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전략을 미리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셨죠? 신도리코 일단 27일이 배당일인데 그 전에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이십니다. 수요일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추가적으로 한 종목 들어갔는데 한국타이어월드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7,800원으로 정해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휴장인데요. 날씨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온은 춥게 떨어지겠지만 같이 있으면 행복한 분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